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저희는 지금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로 가고 있는 중인데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술, 실무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많이 관심이 있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일협정, 네. 거기서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받았었던 그런 것들을 그렇죠. 교육 사업에도 많이 투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국적으로 공업고등학교들 아니면 상고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정말로 이제 대한민국의 국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질적인 교육 역량을 만들 수 있는 학교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대표적인 공업고등학교 중 하나가 바로 금호공고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약간 이명준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이명준 대표님 아버님께서 금호공대를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또 자랑스러운 또 이 대한민국 조국 근대화의 이 역군이셨습니다.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아버지네 집안이 가난하셨어요.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가난한데 공부 좀 이렇게 잘하고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셨다고 해요. 아버지 말씀에 따르면은. 그래서 돈 없는데 아버지가 공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기술인들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아버지가 잘 된 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유명한 발언이 있습니다. 기술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까지도 의미 있는 말이네요. 그럼요. 네. 대한민국이 사실 지금 이렇게 발전한 데에는 수많은 기술인들, 그리고 무역인들, 이런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있는데, 현장에서 건설하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도 또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키우고 박정희 대통령의 뜻대로 이렇게 살고 계신 게 아닌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구호 중 하나가 싸워서 건설하자였잖아요. 네. 사실상 싸워서 건설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모토에 맞게끔 살아오신 분이 아니신가. 그러게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아버지도 박정희 대통령 되게 존경하시네요. 개인적으로 이명준 대표님도 아버님이 굉장히 존경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영상 기술, 요즘 또 기술은 또 이제 영상 기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영상 이 산업 전선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상 산업 여건이 되겠다는 다짐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원래 이제 대일 청구권 자금 이런 것들 받으면 다른 나라 이제 그 말 그대로 건의 정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정권을 먹은 사람들이 사적으로 착복을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공적 자금을 포스코 건설한다라든지, 그렇죠. 경부고속도로 한다라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셨던 금호공고, 이런 실질적으로 국가가 발전하는 어떤 인프라에 재투자를 하셨다라는 것 자체가 여타에 따른 어떤 그 집권자들하고는 결을 달리하는, 완전 차별성이 있는 부분이죠. 세계사적으로 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권력자의 모습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에도 이게 인천기계공고가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신 학교는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신 학교는 아니지만은 그때 당시 기술고등학교, 공업고등학교 이런 걸 적극적으로 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는 부산기계공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신 학교예요. 그래서 저희 예전에 6737 애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부산기계공고 한번 다녀왔었는데, 인천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드시진 않았지만 적극적으로 이렇게 장려하셨던 이 학교가 인천기계공고, 거기에 이제 또 의미가 있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곳은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입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저희가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이명준 대표님, 네. 혹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일단 인천 기계공고라 하면요. 네네네. 인천 사람들 중에서는 인기공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 그런가요? 네, 굉장히 역사가 깊고 네. 인천고등학교도 역사가 굉장히 그것도 한 100년 넘었을 텐데. 인천고등학교? 네, 인천고. 네. 인천고도 꽤 역사가 깊고 그리고 여기 인천기계공고도 아마 올해가 84년 정도 맞습니다. 됐을 거예요. 84년 예. 정도 됐고 그러니까 정말 유서가 깊은 학교이고요. 네. 또 명망 있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 인천 도시의 이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명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가 개교된 시점이 1940년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인천공립직업학교라고 아, 직업학교. 예, 그 명칭이 출발을 했는데요. 1951년도에는 네. 인천공업고등학교로 공업고등학교. 명칭이 변경되었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탑 뒤에 서 있는데 네. 1976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름이 됩니다. 인기공이라는 이름이 70 몇 년도? 6년도. 76년도에 예. 처음 이제 그때부터 쓰이기 시작했군요. 네, 그때 이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로 명칭이 변경되게 되면서 아하. 그때 당시에 그 명칭이 변경됐을 당시에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 기념탑을 딱 건설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탑에서 네. 박정희 대통령이 딱 이렇게 멋있는 글씨를 한번 써주셨는데, 아, 이건 예. 뭐 진짜 대박이죠. 예, 대표님께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나요? 기술이는 조국 근대화의 기수다. 아, 맞습니다. 정말 명언입니다. 명언이에요. 네. 사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뭐 조선도 조선만의 매력이 있는 나라고 하겠지만은 네. 조선처럼 선비들 모여가지고 공자와 맹자와 이런 거에서 발전된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기술인들이 양성하고 그다음에 상인들, 무역인들 전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네. 게 바로 이제 또 기술인이다 보니까 예. 조국 근대화의 그때 당시에 이제 농업 국가에서 이 공업 국가로 나아가는 시점이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인은 조국 근대화의 기수다. 예. 기수라는 게 이제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말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그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인기공,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정문에 바로 들어오자마자 네. 이렇게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포항에 계셨던 분이지만 네. 그 포항 포스코를 네. 만드셨던 그 박태준 회장의 어떤 맞습니다. 기상이 사실상 여기서도 느낄 수 있다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여기 친필 휘호만 남겨주셨지만 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이 계승됐다고도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아하. 왜 그러냐?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 학교를 갖다가 방문 직접 하시고 네. 어떤 학교로 선정을 하셨냐? 네. 그러니까 도제학교로 선정을 하셨어요. 그럼 도제학교가 네. 뭔가요? 도제형 학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전 길드에서 나온 약간 그런 말들인데요. 길드. 스승과 제자 간의 어떤 계속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약간 이런 관계입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산업 현장으로 기술 교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기업형 맞춤형 맞죠. 교육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 제도로 그러니까 예, 진짜 실무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런 소리를 하자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현장, 예. 현장형, 실무형 예. 이게 아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교육 현장에도 막 그런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 교육 현장에 네. 능률과 실제를 숭상하는 민족이 되자라고 실질을 말씀하셨잖아요. 숭상하는. 네. 그래서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이 지금 이 명칭이 바뀔 당시에 1978년도에 무엇을 하셨느냐? 네. 그 주간에는 산업 현장에서 일하셨던 그 기계공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산업 체급 특별학교라고 이렇게 전문 학과를 신설해 갖고 야학을 다닐 수 있게끔 네. 또 열어주셨습니다. 일하면서 싸우자, 네. 배우며 싸우자, 네, 네. 건설하자. 네.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교육 기회를 많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지금 학교에서도 참 그런 어떤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엿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여기는 인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산 기계공고도 저희가 예전에 한번 방문했었어요. 6, 7, 네, 7. 네네네. 그때 같이 방문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시리즈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더 좋았을 텐데 네. 그때 얘기를 제가 살짝 해드리자면은 거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좀 더 신경을 좀 쓰셨던 학교예요. 네네네. 여기는 휘우 남기시고 이제 가셨지만은 부산기계공고는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셨습니다. 예. 그래서 뭐 와서 식수도 남기고 가시고 아, 거기는 박물관처럼 따로 어떤 건물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전경을 좋게 꾸며놓으셨군요. 네, 건물 예. 안에 한 부분을 그 학교의 역사가 담겨있는 박물관처럼 남겨놨는데, 야, 그거 보다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진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공고라는 건 정말 혁명이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들더라고요. 네네. 거기에 뭐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뭘 하셨다 막 이렇게 써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냥 그때 당시 학교에서 뭘 배웠다, 음. 이 학교에서 우리 마을을 위해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만 딱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네. 네. 그리고 그때 당시 학생들이 배웠던 것들, 네. 그리고 뭐 기계 만졌던 기계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예. 그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 네. 야, 그때 당시에 이런 문물을 만질 수 있었던 곳이 네. 공고 말고 딱히 없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런 공업 기술을 배우면은 그 마을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학생들이 많이 가서 돕고 그랬다고 합니다. 네. 아마 인천기계공고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2014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스위스 베른 직업전문학교에 다녀오셔갖고 네. 거기서 실질적으로 청년 고용률이나 아니면 이제 그 국가 기술의 어떤 기반이 되는 핵심 산업 이런 것들을 갖다 거기서 교육을 한다라고 이제 들어서 한국에서도 그런 어떤 그 스위스 베른 학교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그 모델을 이식한 게 이 학교인데, 네. 아직까지도 물론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전문학교나 공업고등학교라고 하면 좀 편견 어린 시선들이 많이 있었어요. 사실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네.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그 국민 교육 현장에 녹아져 있는 네. 박정희 대통령의 교육 정신과 굉장히 좀 멀죠. 네. 괴리되는 어떤 안타까운 뭐 일이지 않았나. 예. 공고는 뭐 무시하고 이제 뭐 문과가 뭐 더 중요하고, 그렇죠.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위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정신과는 좀 거리가 멀다. 맞습니다. 네.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네. 자유의 정신을 전파하는 대한민국의 정신과는 굉장히 그렇죠. 거리가 멀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 학교를 오면서 다시 한 번 더 그 정신을 좀 본받을 수 있지 않나. 맞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리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네. 기술인들, 네. 무역인들, 상인들 네. 더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예. 한다. 근데 지금은 기술인들의 사실 안타까운 게 기술인들의 맥이 많이 끊겨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외국인으로 채우고 뭐 이러고 있다 보니까 예. 되게 안타까운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이때 당시엔 근대화였겠지만 맞죠. 이제는 현대화를 넘어서 미래화를 첨단화를 갖다가 정말로 맞아요. 이제 선도해야 될 사람들인데 맞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국 내에서는 길을 펴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예, 한국에서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조국을 이제 벗어나고 있는 좀 씁쓸한 현실 아닌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 네.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로 오면서 박정희 정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네. 되새기는 국민교육 그런 기회가 현장. 된 것 같습니다.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는 네. 뭐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능률, 실질. 예. 기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막 써져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자를 잘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자보다 전 영어가 더 편한 사람인데. 조국 근대화에 있어 기술인으로서의 네. 뭐 주권 의식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뭐 글을 써주신 거다. 네. 약간 이렇게 네.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예. 1976년도. 네, 76년 5월 10일 네. 인천 뭐 기계공업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그렇죠. 교장 선생님께서 네. 쓰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근처에 저희가 또 이어서 가봐야 할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 어딘가요? 이 저희가 아까는 강화도 네. 갔다가 지금은 인천기계공고 왔죠. 네. 다음은 의외의 또 곳입니다. 아, 어딥니까? 서울대공원 있죠, 서울에는. 네네네. 그리고 부산에는 부산대공원이 있습니다. 네. 인천은 어디가 있냐? 인천대공원 있지 않나요? 인천대공원도 있긴 한데
수변공원이라고 아, 인천 사람들만 아는 네, 네, 다른 네. 지역 사람들 모르게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예, 예, 예. 수변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아시는 수변공원.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압니다. 이 예. 수변공원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흔적이 아, 네, 또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곧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근처에 있는데 이 수봉공원입니다. 인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이 공원, 수봉공원. 수봉공원에 어마어마한 또 일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모를 수가 없는, 잊어서도 안 되는,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죠. 6.25 전쟁 때요. 정말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도 많이 싸우시고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참전 군인이시죠. 참전 군인이시고 했지만 또 많은 유엔군들도 이렇게 와서 한국전 도와주시고 근데 거기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또 군인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제일학도병들이에요. 제일학도병들. 근데 이 제일학도병에 대해서 약간 잊혀지고 있다가 이거를 다시 발굴하신 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입니다. 그 흔적을 찾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